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말미암아 일어난 촛불 행진을 보면서 전 세계 언론들과 국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데 평화적으로 시위할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가 축제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과감하게 표현하는 거 보고 전 세계 언론들이 경탄에 맞죠. 이렇듯 우리 국민은 국가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놀라운 결집력과 현명함을 발휘했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리고 가업도 팽개치고 싸웠던 것입니다. 지난 600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이러한 것이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국가적 위기 때 모두가 결집해서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국민들이 국가의 위기가 이제 해소되고 나면 한량없이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권력을 탐하는 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농락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조선 6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무능한 왕들과 권력놀이에 취한 귀족들 대신에 민중들이 나라서 국가를 구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임진왜란 때만 해도 선조와 신하들은 피난가기에 바빴습니다. 이순신을 위시한 충성된 수군들과 그리고 의병들이 일어나서 일본과 싸웠습니다. 결국 한반도 전쟁에서 지친 일본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자칫하면 이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성견지명이 있었던 이수신과 그리고 용감한 수군들, 특별히 각지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의병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독립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병자호란 때도 왕은 물론 신하들과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청나라와 싸웠지만 분폐하여서 결국은 화의를 맺을 수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개항 시기에는 쳐들어오는 일본군을 향해서 의병들이 일어나서 그토록 많이 대항을 했고 많이 죽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좌익과 우익을 막론하고 일본과 싸워서 어찌하든지 독립을 하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해주로 그리고 만주로 상해로 그리고 미주로 나가서 그곳에 싸웠던 겁니다. 독립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옥중에서 죽고 감옥살이하고 고향을 떠나서 그렇듯 투쟁을 했던 겁니다. 또 6.25 때는 쳐들어오는 이 북한군을 이기기 위해서 학도 의용군으로 출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장렬하게 전사하기도 했던 겁니다. 이렇듯 국가를 위기에 구원하기 위해서 민중들이 투쟁한 것은 정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어떤 그 장점이자 현명함입니다. 6.25 이후에는 이승만 독재정권의 한가한 학생운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각인시키기도 했죠. 나중에 11.6이 났을 때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서울의 봄을 쟁취했고 나중에는 전두환이가 집권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낼 때는 강주와 호남 주민들이 나서서 전두환이 독재에 대해서 항거를 했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부상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전두환 독재에 항거했던 겁니다. 6월 10일에는 시민들이 나서서 대통령 직세를 쟁취해냈습니다. 그리고 IMF 때는 정말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결혼반지, 돌반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귀금속을 다 끄집어내서 외화를 모으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1달러가 귀했던 그 시대에 국민의 금모기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대기업들과 그리고 은행들이 한국이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외화를 대출해주고 도와줬던 겁니다. 그래서 3년 만에 IMF를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촛불 집회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결국은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하기를 시켰던 겁니다. 이렇듯 조선 한 600년 그리고 근대 한 15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 국민은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바쳐서 투쟁해 왔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사이에 끼인 반도 국가지만 그 어느 쪽에도 흡수되지 않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 국민이 나서서 외적과 싸우고 또한 그러한 침략 세력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국가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 민중들의 전략적인 현명함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000회 거치는 이런 크고 작은 전쟁에서 이겨낸 국민이지만 국가적 위기가 끝나고 나면 한없이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6.25 전쟁 때 그토록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그 위에는 결국은 이승만의 장기 집권으로 이어지고 나옵니다. 4.19 의거로 이승만을 하야시켜서 자유당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그 다음에는 결국 민주당 구파와 신파가 싸우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결국은 5.16 군사 쿠데타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맙니다. 5.18 민주화 항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전두환이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그리고 정권을 쥐고 맙니다. 6월 10일 시민항쟁에서도 6.29 노태우 대통령 직선제 수용을 끄집어냈지만 결국은 대선에서 삼김씨가 나와서 결국 노태우에게 대권을 주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모습, 정말 어떤 의미에서 그럴 때마다 민중들은 무력함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2016년 촛불혁명도 그렇습니다. 여러 같은 국민들의 그러한 투쟁으로 말미암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민들도 물론 그렇지만 언론들도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넋놓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넋놓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일 언론에서 이 탄핵 재판과 관계된 소식들 그리고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비리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농당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연일 나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한편에서는 다음 대권을 위해서 벌써부터 공약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권 노름에 이제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개헌 논의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몰입돼 가지고 개헌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헌법재판소 가결이 한 2달쯤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 2달 동안 정말 우리 국민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대권 노름도 아니고 개헌 논의도 아닙니다. 국회가 이제 그 기간 동안 모여가지고 개혁 입법 통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나서서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말마다 나가는 그 촛불 행진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를 압박해서 개혁 입법하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편에서 대권에서 유리한 자들은 대권 노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외된 국회의원들은 모여서 개헌 논의하고 미친 짓들 하는 겁니다. 2개월 동안 해야 할 일은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대선이 있게 되고 또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돌아가게 되면 결국은 이 개혁 입법은 유야무야되고 그중에 한두 가지 통과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촛불 집회는 2월 국회에서 개혁 입법 통과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립하는 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하는 거, 대선 결선제 하는 거, 국회의원 선거구제, 중선거구제 개편하는 거, 그리고 지방검사들 국민이 투표하는 거,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같은 국민을 위한 실제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압력을 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봐도 촛불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을 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국민이 뽑았다고 하는 여당 국회의원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결국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이 그동안 600년 2조 역사 그리고 개항 위에 한 150년 역사 속에서 보여준 위기 때 아주 현명한 국민이 위기가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 한없이 무지하고 무능했던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음 대선에서 누군가 권력을 잡겠죠.
여러분, 권력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권력은 이 나라를 타락시킨 것을 막는 역할뿐이 안 하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국가의 법을 고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헌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공화국 헌법 하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개혁 입법을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데, 국민들도 타성적으로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언론들은 정말 경쟁적으로 박근혜 비리와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탄핵 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여러 가지 소식 전하는데 그야말로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권 후보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연일 대선 공약 이야기합니다. 대선 공약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말해서 그것을 2월 달에 계획입법으로 확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한답니다. 그거 2월 달에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어떤 후보는 대선 결선제 이야기합니다. 그거 2월 달에 하면 안 됩니까? 왜 2월 달에 하지 않고 그것을 무슨 이렇게 국민들에게 선심 쓰듯이 대선 공약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거기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지지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위기 때 현명했던 국민들이 위기가 좀 지나고 나면 넋놓고 있다가 결국은 권력력에 불타는 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농락되는 것도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2월 국회에 개혁입법 통과되도록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 집회 내용도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를 압박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